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남 광양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가짜 결혼 청첩장을 배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교육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가짜 청첩장을 배포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그 전남 광양 교육지원청에 따르면은 초등학교 그 교장 A 씨가 지난 4월 13일 날 교원들, 선생님들 단톡방에 온라인 축의 관련해 가지고 결혼식 소식을 올렸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도 이와 같은 그 주보에도 올렸다라고 하는데요. 실제 그 내용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아들이 전주에 있는 한 문화관에서 스몰 웨딩을 한다, 전통 웨딩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아들의 계좌 그리고 또 신부의 계좌까지 올렸다라고 하는데요. 네. 문제는 일부 교직원이 진짠가 싶어서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그 전주에 있는 한 문화관에 전화를 했더니만 그런 게 없는데요 라고 하면서 이 문제가 불거졌다라고 네. 합니다. 알고 봤더니만 작년 말에 이미 이 교장 선생님의 아들은 결혼을 했었던 것이고 실제 그 이번 같은 경우에 그 올렸던 신부 같은 경우에는 계좌 자체가 실질적으로 있지 않은 그런 계좌였다라고 하는데 네. 같은 학교의 선생님들은 의심하는 것이 다가오는 8월 달에 이 교장 선생님이 이 퇴직을 하는데 그 전에 참 어이가 없습니다만 정년 퇴직을 앞두고 축의금을 챙기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있고요. 이에 대해서 지금 광양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이미 이혼한 이후에 아들 그리고 아내와는 전혀 연락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과연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지금 추적 중이다라고 하는 보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들이 지난해 결혼을 한 건 맞고 그동안 이제 이 교장 선생님이 다른 결혼식을 참석하면서 냈던 축의금을 좀 돌려받으려 했던 거 아닌가. 그래서 거짓 청첩장까지 돌린 상황이 온 거 아닌가 싶은데 사실 결혼식에 초대받으면 축의금을 얼마나 내야 하나 이런 고민부터 시작된다는 분들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 문화 좀 뭐 주고받고 하는 게 있긴 하지만 좀 왜곡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요새처럼 특히 봄철이 되면 결혼식이 참 몰려있기 마련인데요. 저도 요새 청첩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아마 받자마자 축의금을 얼마를 가지고 가야 되나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요새 축의금 액수 자체도 올랐고요. 게다가 결혼식 식대가 고물가 여파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코스식이 평균 11만 9천 원이고요. 뷔페식이 평균 6만 2천 원, 그리고 한상 차리면 5만 5천 원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눈치 보지 않고 결혼식에 가기 위해서는 축의금 10만 원도 사실 빠듯할 때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요새 젊은 분들 중에는 뭐 비공개로 스몰 웨딩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가족들, 친척들만 초청을 해서 결혼식을 하는 경우들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요. 또는 뭐 하객들 중에서는 예의를 갖춰서 한 5만 원만 축의금을 보내고 결혼식 자체는 아예 참석하지 않는 그런 문화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이 해외에서도 이 우리나라처럼 축의금 개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부담도 똑같이 느낄 것 같은데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동서양의 결혼 축의 문화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동양은 기본적으로 좀 축의금을 주고 서양 같은 경우에는 돈보다는 물건, 선물로 주는 문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돈으로 3만 엔, 지금 현재의 환율로 하면은 대략 한 27만 원 정도 이렇게 넣는다라고 하는데요. 네. 좀 더 가까운 관계였다라고 하면은 한 대략적으로 한 50만 원 내지 70만 원까지도 넣는다라고 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그렇게 품앗이 개념이어서 한 30만 원 정도 하면은 다시 그 친구가 결혼할 때 30만 원을 돌려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하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동양 문화에서 그런지 돈을 넣는 봉투를 준다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한 800위안 정도를 봉투에 넣는다라고 하는데 현재 환율로 하면 대략적으로 한 16만 원. 네. 근데 왜 100엔, 200엔이 아니고 800엔이냐, 네. 그 위안이냐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팔자란 자체가 이렇게 재산이 펑펑 는다라고 하는 축복하는 그런 의미에서 800위안을 넣는다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적진 않습니다만 돈을 넣는 데는 큰
어떤 그 팔자를 지킨다는 점에서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고 대신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돈 봉투보다는 선물, 특히 온 오프라인에서 웨딩 레지스트리라고 해서 이 본인들이 가서 이거 필요한데요라고 해서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친구들이 이거 이 정도는 내 예산 선택에 맞네라고 해서 먼저 선물하면은 직접 배송하게 해서 결국 돈보다는 필요한 물건을 사는 좀 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프랑스 또한 유사한 그런 문화가 있다라고 합니다. 네, 조금 전에 장윤주 변호사님이 이제 작은 결혼식을 올리려는 젊은이들도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이제 업계에서 요구하는 최소 하객 숫자가 있다 보니까 줄이고 싶어도 줄일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 결혼 문화가 바뀌려면 어떤 부분이 좀 바뀌어야 될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요새 예비 부부들이 스몰 웨딩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 단순히 뭐 축의금이 많아지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결혼식을 여는 그 비용 자체가 굉장히 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결혼 서비스의 가격 조사를 해봤더니 2월 전국 평균 결혼 비용이 2,139만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지난해 12월 대비 2.3%나 오른 수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혼부부로서 처음 시작하는데 결혼 비용을 이렇게 많이 써야 된다는 것 그 자체가 좀 부담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결혼 비용에는 예식장 계약금도 있고 일명 우리가 스드메라고 해서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비용 이런 부분들만 해도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식의 식사 비용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요. 요새는 식사 비용이 1인당 10만 원인 경우도 굉장히 예산일이 아니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비 부부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줄여서 스몰 웨딩으로 전환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차츰차츰 결혼 문화가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또 다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지난달 30일 발생한 경기도 의왕시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이 불이 난 세대의 바로 윗집에 입주한 주민의 자녀가 SNS를 통해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먼저 화재 원인으로 방화가 의심된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사건 자체는 지난 4월 30일 오전 10시 반쯤에 의왕시 내선동에 있는 한 아파트 14층에서 화재가 난 것이죠. 네. 화재 결과 14층에 거주하던 60대 남성이 베란다를 통해서 추락해서 안타깝게 사망했고 또 확인을 해봤더니만 50대 여성은 화장실에서 또 사망한 채 발견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화재로 지금 연기를 흡입해서 주민 6명이 또 상해를 입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또 확인을 해봤더니만 이 사망한 남성 주머니에서 유서가 발생되는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고 실제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경매가 되어가지고 그날 이사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의왕경찰서가 확인을 해봤더니만 집안에 가스 밸브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폭발이 아닌가 싶어서 과연 이것이 실화인가 아니면 방화인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해당 아파트는 경매가 완료되어서 낙찰자가 있는 상황이고 또 이 불이 난 세대의 바로 윗집 피해 사진을 보면은 이 집도 집안 내부가 모두 불타서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이 낙찰자와 바로 윗집 보상을 받을 길이 있을까요? 일단 바로 윗집의 주민의 어떤 자녀가 SNS를 통해서 안타까운 사연들을 좀 토로하고 있는데요. 특히 부모님이 이제 살고 계시는 집이다 보니까 사실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 싫어하는 그 모습에서 억장이 무너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아마도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가장 현실적으로는 단체 화재보험이 일단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건물 부분, 그러니까 뭐 아파트의 벽이라든지 그 건물 자체가 탄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보상이 담보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안에 있는 가재도구들, 뭐 가전제품 굉장히 비싸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다 소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특약이 있지 않는 한은 담보되기가 어렵고 특약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보상 한도가 좀 낮아질 수 있겠다라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낙찰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도에 의하면 경매 절차가 다 마무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원칙적으로는 경매 절차를 취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화재보험 쪽을 들여다봐야 될 텐데 사실 보험 사고가 그 피보험자에 의해서 일어났을 경우에 대해서는 면책되는 특약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 방법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